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가나요? 상임위 대 특위. 두 개의 국회가 가동될 판이에요. 네, 민주당 은 상임위를 지금 빨리 가동하려고 하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특위를 연다고 하고 있어요. 상임위로 이제 국회를 가동시키는 민주당과, 그러면 우리는 따로 특위를 18개 만들겠다는 국민의힘. 네, 두 개의 국회. 민주당부터 살펴보면요. 상임위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방위가 1등이었어요. 어제 첫 회의를 열었고요. 법사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 예정이고요.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출할 계획입니다. 네. 또 법사위가 중요한 게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했던 최상병 특검법 심의를 오늘부터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어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고, 확실히 21대랑 달라요.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뭉개면 뭐 패스트트랙 태워야 되고, 아니면 뭐 안건조정위원회가 걸려서 뭐 몇 달씩 지연되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상임위원장도 뭐 싹 다 가져가는 분위기고요. 네. 안건조정위도 금방 무력화가 가능합니다. 뭐 굳이 옛날에 민영배 의원처럼 위장 탈당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이제 확실한 우군인 조국혁신당이 같이 있기 때문에 뭐 표결을 해주면 뭐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본회의 의결까지 가능할 거다, 이런 관측이 있어요. 예. 뭐 숙려 기간이 있더라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고 하더라도 7월 초중순이면 재의결을 붙일 수가 있고요. 민주당은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7월 말 8월 초쯤이 되면 사건 발생 1년이 경과하게 되고, 사건 관계자들 휴대전화의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이 지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 확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특검을 출범시키려고 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독주 프레임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당 내를 좀 취재했을 때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해서 지금 속도 조절을 고민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역풍 불 거다 이런 걱정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일단 지금 야당이잖아요. 예전에 21대 전반기 때 비슷하게 했을 때는 예. 여당 인 상태에서 상임위를 독식했기 때문에 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였는데, 이번엔 야당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제 만났던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100번 쓸 거다. 지금 보면 정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책임을 여당 쪽으로 좀 미룰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네. 반대로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상임위는 보이콧하는 거고요. 네. 특위 정치, 거부권 정치, 시행령 정치로 22대 국회를 점철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특위, 그러니까 당 내에 자체적으로 15개 특위를 설치해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상임위 쪽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에요. 네.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관료들을 부르기는 용이하잖아요.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특위에서 당정이 머리를 모아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성과를 내는 방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예.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고요. 예.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어떤 상임위를 받아오자 이런 협상판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다들 좀 세게 나가자, 좀 다 민주당한테 넘기자라고 하는. 7개를 가져가든지 말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가져가지 말자, 이쪽인 거예요? 네, 강경파가 뭐 아주 절대 다수였다고 해요. 예. 근데 이렇게 보이콧만 하면은 유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20% 되기 때문에 그 후광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당이 갖고 있는 권한을 10분 행사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심지어 제가 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네. 이렇게 자꾸 가면은 우리가 여당이니까 기재부도 우리한테 있으니까 민주당 지역구에는 민원성 예산을 다 깎아버리자.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예산들은 다 깎아버리자. 네, 뭐 실제 그렇게 하긴 좀 어렵겠지만 이런 초강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다고 어찌 합니다. 보면은 그것 외에는 할 방법이 또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죠. 자, 하여튼 이렇게 이게 뭐 국회가 전쟁터처럼 돌아가면 국민들은 다 손해예요. 뭐 여야는 득실을 따지겠지만 국민 입장에선 이건 다 손해거든요. 자, 김준일 평론가, 어디를 주목하십니까? 뭐 당분간 충돌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특히 민주당은 좀 작심을 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오늘 그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 네. 국회법 개정안 4개가 동시에 올라왔는데 어제 네.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좀 술렁였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제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건 뭐냐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 네. 신속 처리 이제 법안에 관련해서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있죠. 이게 상임위가 180일 그리고 법사위가 90일 그리고 본회의가 60일 그래서 최장 330일이 지나면은 이제 올라가도록 한 거니까 요게 이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최장 330일까지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상임위 180일을 60일로 줄이는 법안이고요. 그리고 법사위도 90일을 그러니까 체계 심사 요거를 90일에서 15일로 줄였고 본회의는 60일은 아예 없애버렸어요. 잠깐만요. 상임위 심사 기간 적어도 180일은 고민해라 했던 걸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심사 기간은 90일은 고민해라 했던 거 15일로 줄이고 60일 숙려 기간 자체는 아예 없애버려요. 예. 그럼 굉장히 단축되네요. 굉장히 단축되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75일 걸리는 거고 뭐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상대당이 반대했을 때 75일이 걸리는 거고 실제 지금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하고 각 상임위원장은 이제 사실상 가져갔기 때문에 빨리 하면은 뭐 사흘 만에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는 있는 거죠 현재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영배 의원은 네. 시행령 수정 변경 개정안을 이제 발의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정부가 시행령을 이제 바꾸면은 네. 그 입법 예고안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 상임위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수정 변경을 요청하면 정부는 그거를 이제 변경하는 계획, 처리 계획을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시행령 정치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 수사권 확대 이거를 법을 통한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해왔으니 시행령 지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특위 15개 가동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대부분이 이제 시행령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거 다 막아버리겠다. 다 그러니까 국회 보고하겠다. 행정부가 지금 사실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시행령이란 건데 그것도 이제는 다시 입법부에서 한 번 더 검증하겠다. 뭐 이런 예. 거에 필터를 돌리겠다. 필터에 돌리겠다는 황정화 의원 같은 경우는 상임위 개의 규정 개정안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야 간사 의무 이제 협의를 의무화했는데 이거를 협의를 안 해도 이제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 김한규 의원의 국회의장 임기 개정안은 네. 이게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국회의장이 이렇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이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임자가 선출이 안 되면은 좀 뭐 길게 가져갈 수 있다. 물론 이제 국회의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이게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굉장히 속도전으로 가는 건 아까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최상병 특검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7월 지금 말 8초 이때 지금 전화 통화가 다 있었잖아요. 그 통신 기록 삭제가 1년이거든요. 보존 연한이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나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가고 있는데 여당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나머지 7개도 지금 안 하면 내일 지금 다 거의 임명할 게 태세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제 산자위 같은 데에서는 그 석유 관련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상임위 열어가지고 여기서 질의를 하는데 네. 국민의힘이 아무도 안 들어와 버리면은 민주당 주장만 사실상 언론에다 보도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뭐 아무리 특위를 열고 그렇죠. 얘기를 해도 그렇죠. 이게 이제 전파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전략이냐, 예.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느냐, 막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출구 전략이 뭔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국회에 언제 들어와야 되냐면은 제2요구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를 한 다음에. 네. 이제 재표결할 때는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죠. 근데 모수를 맞춰야 되니까. 네. 그럼 그때 들어오는 것도 모양새가 되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제 이거를 출구 전략을 할지가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을 빨리 이 본회의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도 좀 속도를 낸다. 이제 이게 민주당 이야기인데, 근데 최상병 특검법 하나 때문만인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다른 특검법들도 좀 줄줄이 대기 중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 의혹 특검법이라는 것도 지금 발의한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또 이재명 대표 지키기용으로 이렇게 속도 내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도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서로 이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달라는 거다. 뭐 이런 주장과 이재명 방탄 법사위 달라는 거다. 뭐 이런 주장들이 한동안 이제 부딪혔었죠. 예. 자, 잠시 후에 이 법사위의 간사를 맡은 분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만약 7개 상임위 국민의힘이 안 가져가겠다 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직접 들어보죠. 다음으로 갑니다.
단일 지도 체제 유력.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오늘 정해지는 거예요? 네, 당원 당규 개정 특위가 오늘 마지막 회의를 열어서 최종안 의결하고 예. 발표할 예정이에요. 먼저 지도 체제 문제는 현행 단일 지도 체제가 당대표랑 최고위원 분리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비롯해서 당권 주자들이 이 방식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건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승계형 단일 지도 체제라고 해서 뭐 부대표 두는 방식을 구상했고 이제 본인이랑 특수관계인 여상규 당원당규 개정특위 위원장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특수관계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두 분이 연수원 동기고 판사 출신이고 예전에 황우여 대표 시절에 여상규 위원장이 이제 비서실장을 했었거든요. 아, 가까운 사이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그 구상이 지금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요즘에 황우여 위원장이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라는 옛날 노래를 자주 부른다고 해요. 왜요? 왜요? 저는 요즘 사람이라서 패티김의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네, 잘 모르는 노래인데 이 승계형 단일 지도 체제가 당을 위해서 나중에 후대에 생각해 보면은 꼭 필요한 거라는 걸 나중에 알 거다. 나중에 생각했을 때 어쩌다 생각이 날 거다. 예, 예. 라는 어떤 신념을 노래로 좀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게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비대위 의결 사항이거든요. 네. 지도부 차원에서 오늘 내일 조금 더 논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소신이 굉장히 강하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당대표 뭐 사무총장 계속 그 몇 년 동안 많이 엎어졌잖아요. 네. 당이 되게 혼란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치를 두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계속 비대위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네. 그거 하나랑 또 이렇게 해야 전당대회에 스타 후보들이 많이 도전해가지고 전당대회가 흥행될 거다. 이런 기대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당 분위기가 그렇게 따라주는 분위기는 아니군요. 네, 의원들도 안 따라주고 있고 당권 주자들이 일단은 이게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위기로 갔고요. 예.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게 당대표 경선의 민심,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얼마나 반영할 거냐. 이게 당초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뭐 50% 반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뭐 주장도 있었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거는 좀 물 건너가 보이고요. 한 30% 정도 담길 걸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심 대 민심 7대3. 네. 의원들 설문조사를 원내지도부에서 돌렸는데 네. 뭐 7대3이 8대2보다 한 표 정도 많이 나왔고요. 뭐 5대5는 몇 명 안 됐다고 해요. 지금 이제 역시 관심 포인트인 게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는지 여부잖아요. 네. 최근에 행보를 넓히고 있어요. 어제 초선 김상욱 의원이랑 오찬 회동을 했고요. 요새 이렇게 초선 의원들한테 뭐 문자 보내고 만나자 이렇게 하고 있대요. 다만 좀 이렇게 몇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문자 안 받은 초선도 있긴 하던데 이게 뭐 친윤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내고 있다나 봐요. 네. 그리고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저격 페이스북 쓰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랄까 좀 행보를 넓히는, 그러니까 출마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본인이 대표가 됐을 때 잘할 수 있는지, 특히 최고위에서 친윤 쪽의 견제를 잘 막아낼 수 있는지가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거부권 전국으로 갈 것 같잖아요. 이제 국회가. 그렇죠. 그럴 때 본인 스탠스를 어떻게 잡을지가 제일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최상병 특검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여론 눈치 살피고 야당 협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특검에 약간 협조해주는 혹은 이제 협상을 해주는 분위기 그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텐데 당 내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부담일 수밖에 없고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최상병 특검이라기보다는 탄핵의 빌드업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상황을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권위 혹은 보수 정당으로서 질서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많이 각을 세우는 그 그림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국민의힘 상황 속에서 주목하신 부분은요? 국민일보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뭐라고요? 또 이재명 때린 한동훈 사실상 출마 선언만 남았다.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출마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헌법제 84조와 관련해서 연일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비판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2조 심판론이 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이제 치르겠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한 거고, 사실은 이거는 2조 심판론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지난 총선 전략에 뭐 이렇게 좀 항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당내 갈등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이제 외부의 적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부는 좀 단합할 수 있을 테니 강력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특히 이제 견제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보이고 뭐 지금 김광희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초선들 엄청 만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외 인사들도 엄청 만나고 있고 밥 먹었다라는 증언이 여기저기서 이제 속출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걸 다지는 거고 뭐 지난 7일에는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고 한상국 상사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사이트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보 뭐 이쪽에서도 좀 신경 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든 누가 당대표가 되든 지금 당대표 되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이 처리 딜레마. 아까 김관일 기자가 네. 얘기한 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용산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고 이거를 막아도 욕 먹고 못 막으면은 용산에 더 욕 먹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큰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오늘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구성안 논의하고 통과시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이제 치른다라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조만간 연임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한 7월 초쯤에는 사퇴를 해야 되니 그 전에 이제 본인의 입장이 정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때 최근에 이제 개정한 뭐 이제 뭐 당원들 예를 들면은 뭐 당 대표의 시한 이거를 이제 좀 자유롭게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재명 맞춤형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오늘 당무위원회 다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17일에 이제 중앙위원회를 통과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본인이 당무위원회인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어제 김동연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당 대표가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 두는 거 그거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어제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거는 찬성하지 않고 반대표 던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둘러싼 어떤 뭐 긴장도 그래서 뭐 통과가 안 되지는 않겠지만은 반대표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지. 특히 김동연 네. 지사의 SNS가 주목되는 이유는 대권 주자잖아요. 잠재적 그렇죠. 대권 주자 김동연 지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또 이 주목되는 부분인데 오늘 당무위 어떻게 될지 사실 당무위 통과하면 다 통과한 거거든요. 중앙위가 당문이 통과되면 중앙위에서 안 통과할 가능성은 낮지만은 없어요. 거의 사실 없어요. 그래도 반대표가 얼마 당무에서는 얼마 나오고 중앙위에서는 얼마가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세 번째 이슈 갑니다. 18일 전면 휴진. 대한의사협회 18일에 휴진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전면적이 되느냐 아니면 좀 규모가 작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실제 보세요? 참여율이 관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 그러니까 총파업에 대거 참여할 거라는 소식입니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 그 얘기는 종합병원 얘기하는 거네요. 네, 대학병원. 네. 전의교협이라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그러니까 전국 40개 의대 교수가 모인 단체인데 네. 여기에 저희 기자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참여할지 여부는 이미 결정이 됐고 네. 대학마다 얼마나 참여할지 뭐 휴진 기간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른바 서울의 빅5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 뭐 삼성병원 뭐 이런 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이미 참여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5개 중에 4곳은 예. 딱 한 곳 서울 성모 경우에만 이제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성모병원만. 네라고 해요. 특히 이 중에서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은 17일, 그러니까 총파업하기 하루 전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거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미 입원 중인 중환자나 응급 환자는 돌보는데 외래 진료, 수술, 그건 좀 미루는 개념이라고 해요. 근데 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울산대, 그러니까 여기 수련병원이 아산병원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무기한 휴진 방안을 논의했고요. 예. 조만간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브란스도 휴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빅5의 응급 환자, 고난도 수술 요하는 환자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걱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진짜 걱정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수님들 말은 전공의들 이제 사표 수리할 테니까 그만두려면 그만두라가 복지부 입장인 건데 그럼 교수들은 도대체 어떻게 진료를 보고 어떻게 수술을 하란 말이니 이런 황당한 게 어딨냐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환자들은 그럼
그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잖아요 또. 참. 저도 이거를 지금 한 석 달째, 넉 달째 지금 전달하고 있으면서 예. 계속 뭔가 지금, 힘드시죠? 예. 왜냐하면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지금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 의교협이라고 불리는데 정기총회 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논의가 되면은 빅5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뭐 고려대학교도 지금 90%로 휴진한다고 이미 밝혔고 네. 지금 훨씬 더 많은 대학병원들이 다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뭐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무책임하다라는 이제 비판도 지금 의사들이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동아일보가 사설로 좀 비판을 했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금 의과대학에 설치된 32개 대학 총장들을 지금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육 환경을 위한 재정 지원하겠다라는데 사실상 안 오면은 이거 재정 지원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맞느냐 지금 의정 갈등을 교육부 장관이 더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동아일보가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 전달해드리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